이어서 집중 분석 이슈 속으로 시간입니다. 검찰이 지난달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을 만들면서 사이버 검열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이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봅니다. 이숙현 시사칼럼니스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검찰이 사이버상 허위 사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른바 사이버 망명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6일이었습니다. 네. 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었는데요. 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검찰은 이틀 만에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네. 이른바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인데요. 네. 한마디로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네티즌들은 공개적인 어떤 포털 사이트는 물론이고 카카오톡이나 트위터 같은 사적인 공간까지 검열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 일부는 보안이 안전한 외국 메신저로 사이버 망명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카카오톡보다도 지금 1등 지금 네. 뭡니까? 텔레그램이죠. 텔레그램이죠. 네네. 올라갔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검찰은 지금 공적인 공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사이버상 공적인 공간에 대해서만 처벌하겠다 이렇게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런데 우려가 나오는 걸까요? 전담팀이 왜 꾸려졌는지 그 배경이나 과정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박 대통령 발언 배경에는 사실상 그 세월호 참사 당일 이른바 7시간 행적 등 자신을 향한 세간의 어떤 얘기에 대한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이 발언으로 검찰이 이틀 만에 수사팀을 만들게 됐고 또 이런 과정 때문에 아무래도 청와대나 정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이런 주장 내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어제 경찰이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이버 사찰 의혹 논란이 더 이렇게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10일이었습니다. 예.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진상 규명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했던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가요. 당시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정 부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요. 이 경찰이 사이버 검열과 사찰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네. 어제 정 부대표는 경찰이 자신에게 보냈던 통지문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니까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40일치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은 그 영장을 신청했고요. 네. 6월 17일 날 실제 영장을 발부받아서 카톡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지금 40일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40일치를 신청을 했지만 결국 들여다본 건 하루였다고 합니다. 카톡 저장 시간은요. 길어봐야 한 일주일 정도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압수수색은 지난 6월 10일치 그러니까 하루 대화에 대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문제는 이 하루치냐 한 달치냐 이 물론 기간도 중요합니다만 하루만 보더라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당사자가 나눴던 메시지는 물론이고요. 이 상대방의 전화번호, 아이디, 사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경찰이 사실상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 그 사건과 무관한 3천여 명의 연락처 등 개인 정보가 노출됐고요. 이 그 정 부대표의 가족과 지인들의 수많은 대화방에는 그들의 정치적인 성향까지 노출됐다라는 게 당사자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 카톡 대화방 보면 제3자들끼리도 이렇게 함께 대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르는 사람도 실제 참여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런데 그 부분 다 압수수색이 됐다는 거. 그렇죠. 들여다봤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경찰은 영장 발부 등 정당한 절차 거쳤으니까 문제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요, 이 범행과 관련한 기록을 사전 선별할 방법이 없어서 이 두 달간 그 기록을 요청했다, 이런 거고요. 대규모 사생활,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행 당일날 정 부대표가 휴대전화 등 증거를 은닉하지 않았다면은 압수수색 자체가 불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설명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 부대표, 그리고 인권단체들은요, 이 메시지 중에는 재판과 관련한 변호사와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었고, 또 삼성 등 노동활동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이것은 명백한 사이버 검열이자 사찰이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마침 어제 다음 카카오 그 합병 출범 기자 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그 회사 대표시죠? 이석우 대표의 언급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 자리는 다음 카카오 출범을 기념하는 자리였기 때문에요. 물론 이게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네. 하지만 기자들 질문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석우 공동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서비스라도 해당 국가의 법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도 카카오는 최고의 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서버 보관 기간도 짧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네. 또 사용자가 원치 않는 유출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향후에 수사냐 사찰이냐 이 사이의 논쟁이 계속적으로 좀 가열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좀 나라 밖으로 또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홍콩에서는 민주화 시위가 지금 한창인데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까지 포함하면 아마 5일자가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 가장 격렬한 민주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어제는 국경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밤 늦은 시간까지 사상 최대인 50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부 은행과 학교는 문을 닫아야 됐고요. 지금은 가족 단위로 시위대가 오히려 늘어가는 등 열기는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민주화 시위를 처음 주도하고 시작한 거는 홍콩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네. 이 학생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렁추닝 홍콩 행정장관이 오늘 2일까지 사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요 정부 건물 등을 점거하겠다, 시위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선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홍콩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난 게 지금 어떻습니까? 그 행정장관 퇴진 뭐 이런 부분인가요? 네. 일단 당장 요구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있는 그 행정장관이 퇴진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선거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네. 현재 홍콩 행정장관은 사실상 그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인사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조화가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위대들이 모인 곳은 그 홍콩 중심인 센트럴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이름을 따서 센트럴을 점령하라 이런 시민 단체가 있습니다. 네.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시민 단체도 이 홍콩 정부가 만족스러운 답변을 내놓지 않는 한 시위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실제 현지에 가본 기자들에 따르면 이 네. 30도가 넘는 폭우 그리고 예. 폭염 이런 사이에서 참가자들은 우산까지 들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열기가 더 고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전해왔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 세계적인 이목이 다 쏠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이 유혈 사태로 끝난 천안문 사태를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중국 지도부는 아마 끔찍할 겁니다. 네. 이 당시의 교훈 때문인지 아직까지는 상당히 신중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중국 본토의 입장은 별로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문제를 가장 경계하는 중국 지도부가 이 홍콩 사태가 미칠 파장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은요, 지난달 30일에 열린 신중국 건국 65주년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가졌는데요. 네. 중국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일국 양제 방침을 지켜나가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정치에서는 본토의 사회주의 체제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이 자유민주화의 흐름을 언제까지 거역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집중 분석 이슈 속으로 이숙경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